오늘은 잠금 및 보호 이해하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이해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시면은 영업통합관리문서가 있고요. 영업통합관리문서 잠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금부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암호를 치라고 나오죠. 1, 5개 엔터 했어요. 이제는 쓰기 보호를 해제하라고 나오네요. 일단 2, 5개 엔터. 지금 둘 다 열기 잠금과 쓰기 잠금을 둘 다 해제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내리고 이제 그냥 영업통합관리문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바로 열리겠죠? 뭐 당연한 거죠. 됐어요. 들어왔습니다. 지금요, 엑셀에서는 잠금과 보호라고 확연히 구분을 지어놨어요. 잠금이 뭐고 도대체 보호가 뭔지 좀 비슷한 말이죠. 결국에는 좀 쓰임새가 좀 비슷한 것 같죠. 비슷하긴 비슷합니다. 하지만은 엑셀에서는 좀 확연히 구분을 해놨습니다. 또 그리고요, 이 두 개를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는요, 집의 현관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집에 현관문을 잠궈버리면 집에 아예 들어갈 수조차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보호는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겁니다. 집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부분적으로 화장실을 막는다든지 못 들어가게 막는다든지 화장실 수리를 하고 있어서, 또는요, 애가 부엌에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부엌에 요리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엌에 들어가는 걸 막는다든지, 또는 작은 방에 옷방인데 옷이 널브러져 있어서 또 애가 못 들어가게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막는 게 바로 보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크게는 그렇게 나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의 시트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빨간색 2개가 되어 있고, 여기는 보세요, 매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는요, 앞에 DB가 붙어 있어요. 파란색 3개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2개는 양식이라고 되어 있죠.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견적서를 한번 눌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버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품명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죠. 이 데이터는요, 어디서 불러오는 거냐면은 여기서 불러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품명이 있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11111이라고 이렇게 1 4개를 했죠. 자, 견적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얘를 눌러볼게요. 보세요. AM-100이 없어지고 1111 되어버렸죠. 한마디로 이 시트에 손상이 가면은 어떻게 견적서에도 손상을 시킨다는 말이겠죠. 바로 연동이라는 겁니다. 시트 연동. 자, 파란 거 3개, 데이터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견적서와 거래명세표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은 거래명세표죠. 여기에서 얘를요, 이렇게 LG상사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 데이터는 거래처 명부, 거래처 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거래명세표 여기에서 품명을 하나,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예, 다시 똑바로 해놓읍시다. 되돌렸어요. 똑바로 잘 됐죠? 자, 다시 거래명세표 와서, 자, AM-100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규격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제일 위에 거 선택을 하는 순간 단가가 보세요, 자동으로 튀어나오죠. 이거는요, 보세요, 제일 위에 거 2개 하니까 23,000원이죠. 단가표에 가보면은 AM-100 10K는 23,000원이다 되어 있죠. 그러면은 AM-100 20K는 25,000원이죠. 여기서 10K를 20K로 바꾸니까 25,000원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로 이겁니다. 단가도 다 가지고 오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함수가 이렇게 또 숨어 있어요. 수량은요, 어떤 일정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함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3이라고 하는 순간 공급가액 튀어나오고 세액 튀어나오고 여기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얘는 말 그대로 양식인 거예요. 얘를 저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번에 들어왔을 때 얘가 그대로 기록이 남아있죠. 그러면요, 기록이 남아있어도 그럼 지우고 하면 되죠. 하면 되긴 되는데 지금 오늘 한 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리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현재 시트만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얘를
누르면요. 현재 시트를 엑셀 파일과 PDF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돼 있어요. 자, 여기에 거래 명세표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저장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두 개죠. 제가 날짜를 한 개 15일로 바꾸고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보세요. 현재 시트를 엑셀 파일과 PDF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돼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4개가 됐죠. 날짜가 2018년 9월 15일 돼서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요. 기록도 저장을 다 해놨잖아요. 이제 저장도 하고요. 얘네들은 매출이죠. 매출 내역에 보면은 이렇게 5까지 되어 있죠. 여기서 매출 내역 기록 눌렀습니다. 됐어요. 매출 내역 시트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6번부터 10번까지 기록이 자동으로 다 되어 있죠. 한마디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제 기록을 다 남기고 파일로도 다 남겼어요. 더군다나 지금 얘를 보시면은 얘는요. 굉장히 파일이 가볍게 다른 데이터 같은 건 쓸데없는 건 안 들어가고 뭐만 들어갔습니까? 양식 거래 명세표만 이렇게 딱 들어간 겁니다. 딴 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PDF 파일 있지 않습니까? PDF 파일로 얘는요 진짜 수정도 잘 못하겠죠. 만약에 서명까지 걸어버리면은 얘는 이제 이메일로 보낼 때 정말 사용하기 좋겠죠. 이렇게 미리 저장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딜리트를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죠. 딜리트를 했어요. 왜? 다음날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미리 지워놨습니다. 지워놨는데 지금요 6번 같은 6번째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단가 자동으로 나오죠. 수량만 5개다. 다 보세요. 자동으로 다 이렇게 다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봐보세요. 분명은 얘는요 이렇게 눌러서 안 나옵니다. 단가가 수량 10개 했어요.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렇게 다 드래그를 해서 딜리트 눌러버렸죠. 함수로 다 지워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실수로. 그리고요 저는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모르고 딴 생각하다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요 딜리트 이런 경우가 바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요 자동체험 함수가 있는 부분으로 자동체험으로 해서 다시 함수를 다시 다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죠. 보세요. 여기는 함수가 없죠. 얘는 함수가 이렇게 숨어 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은 뭐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보호를 걸어야 되겠죠. 이거는요 외부인이 막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 거죠. 실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요 아까 규격도 어떻게 됩니까? 모르고 여기 들어가서 막 200 고쳤어요. 그러면은 이게 또 훼손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200으로 이렇게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훼손들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얘네들은요 전체적으로 시트 보호를 걸어버리면 돼요. 하지만 여기는요 전체 보호를 걸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입력을 하려면요 보호를 하면 안 돼요. 그래 보호를 안 해야지 입력이 되지. 그러면은 이 부분은 입력을 하면 안 되고, 자, 이 단가, 공급가액, 세액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를 해야 되죠. 시트 보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제가 아니라 시트 안에서 특정 부위는 보호를 하고 특정 부위는 보호를 안 하고 이런 개념인 거죠. 자, 바로 있지 않습니까? 이 잠금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요. 그러면은 한번 마지막으로 아까 잠금되어 있던 거 불러왔던 거 얘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명 규격이 있어요. 얘는요 클릭이 됩니다. 막 눌렀어요 키보드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경하려는 셀 또는 차트가 보호된 시트에 있습니다. 변경하려면 시트 보호를 해제하세요. 암호를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확인. 저는요 암호는 안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해제를 하고 싶으면은 검토에 가서 시트 보호 해제 있죠? 얘만 눌러주면 돼요. 바로 해제가 되죠? 암호를 안 걸어놨으니까. 저는요 이 시트 보호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실수를 막기 위함인 거지,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 파일을 건네줬어요. 그 사람이 편집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 명세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시트 보호 해제라는 말이 되어 있죠.
이 해제라는 말이 있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뭔가 걸려있다는 말입니다. 매출 내역 가볼까요? 시트 보호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얘는 시트 보호를 하는 단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금 이 버튼은 시트 보호 해제를 하는 단추인 거예요. 왜? 시트 보호가 되어 있는 시트니까. 자, 그런데 얘는 클릭이 잘 됩니다. 뭐 복사 같은 거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제 여기서 보세요. 함수 그대로 다 살아있죠. 얘는요, 이렇게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뭐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단가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 보세요. 제가 클릭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클릭조차도 안 됩니다. 드래그 해볼까요? 마우스 커서 한번 봐보세요. 안 가집니다, 지금. 안 가집니다. 밑으로는 가지는데, 오른쪽으로는 안 가져요. 드래그조차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복사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진정한 읽기 모드라는 겁니다. 얘가 진정한 읽기 모드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얘는요, 아예 편집을 못하게 막은 겁니다. 복사도 못하게 막은 겁니다. 진짜 눈으로만 봐라 이건 거예요. 하지만 거래명세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사도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바로 형식과 뭐 범위와 이런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보호는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에서 있지 않습니까? 시트 보호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트 보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